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의 방석준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그동안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딛고 드디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큰 첫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유례없는 특수한 성격의 행정도시인 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전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지금 세종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태생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세종시의 의미와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장인 유한식 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희정 충남지사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염홍철 대전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의 이삼걸 이차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유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취임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세종시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어제 그 출범을 했습니다. 책임도 무겁고 정말 세종시를 잘 만들어서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도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재 세종시 모습이 아무래도 궁금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건설 현장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이제 정부청사가 1단계 공사가 완료돼서 국무총리실이라든지 1단계 2주 그 건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정부청사 공사가 착공을 하고 또 천마을 아파트도 1단계 입주를 지난 12월에 했고 금년 6월 이제 엊그저께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장이 상당히 분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연기군일 때 인구가 8만이었는데 세종시 독립선거구 국회의원 그거 할 때에 디냐 안 디냐 하는 그런 이런 인구관계 때문에 저기였는데 그때 9만 6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2만 지금 이렇게 해서 인구도 아주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모든 게 다 저기 돼서 행정구역도 다 처음에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러나 행정구역도 제가 당초에 예정지하고 주변 지역만 이렇게 세종시로 뒤도록 했는데 우리 연기군 전 지역이 포함이 되고 공주의 의당 장기 반포면 또 청원의 부육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저기했는데 다 조정이 돼서 지금 일업 구계면에 또 14개 동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정부 부처가 들어서는 계획지고 그 지역이 연기면으로 명명이 됐죠? 정부 부처가 들어가는 그 지역은 다 동으로 됩니다. 연기동입니까? 예, 14개 동으로 해서 되고 이제 농촌 지역으로 해서 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읍은 지금 현재 조치원읍 하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지역 동지역과 면지역 이렇게 돼 있군요. 예, 이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지금 이 특수한 성격의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 규모 면에서나 볼 때 이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갖춰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존의 연기군 또는 공주시에서 하던 업무에다가 지금 충남도가 하던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광역적인 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행정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이제까지 기초자치단체 업무만 수행하던 사람들보다는
광역 행정을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 또는 지금 현재 우리 광역자치단체들이 중앙에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중앙의 각 부처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세종시가 앞으로 빨리 발전하려고 하면 기업체도 유치하고 민간 기관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활동했거나 또 국제적인 어떤 다른 도시와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떤 국제적인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충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뭐 공무원으로서 우선 뭐 전입받거나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서로 교류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있는 세종시에 출범하는 공무원들을 상호 파견시켜 가지고 경험도 쌓게 만들고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업무를 좀 수행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교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단번에 우리 역량이 광역적인 자치단체가 됐다 가지고 대부분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선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예. 정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려면 우리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 시절에 이 선거 기간 중에도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우리 충남 다 우리 연기군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연찬도 하고 지금 계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우리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824명, 또 소방공무원 130명에서 954명인데 충원을 하면서 행안부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인력을 충원을 했어요. 우선 저기로.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세종시가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 지사님, 한동안 가뭄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죠? 네. 예. 가장 이제 즉각적으로 현실적으로 충청남도에 나타나는 거는 일부 도 영역의 세종시로의 이렇게 빠져나감,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걸 텐데, 충청남도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테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건지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무엇보다도 충청남도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연기군을 포함해서 16개 시군에 211만 명의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연기군의 전체, 그리고 공주시의 3개면을 포함시켜서 약 인구상으로 보면 10만 명가량, 그리고 면적이 한 4%, 재정도 그 정도의 규모로 충청남도의 도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충청남도의 도세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크게 결정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역사가 그래왔듯이 또다시 헌신과 결단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충청남도의 도세가 유축되는 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도가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국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이 균형발전이 되는 곳이 된다면 당연히 그 중심은 제2의 수도권 충청남도가 가장 큰 발전 동력을 얻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이고, 지금 마음은 이제 세종시로 출범하는 우리 전의 연기군 국민 여러분들,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들께서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염 시장께서는 요즘 취임 2주기 맞으셨죠? 과거 2년 결산하시고 앞으로 2년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대전시도 세종시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어제 우리 유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안 지사님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저희가 뭐 유불리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대전은 세종시와 더불어 사실상 행정 수도가 되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저 세종시가 중앙부처가 내려와서만이 아니라 이미 대전에는 8개청, 2개 기관 등 10개 기관에서 4천여 명의 공무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내려오는 중앙부처 또는 중앙공무원과 합치면 대전과 세종시에는 중앙정부의 63%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당연히 서울이 수도입니다만 사실상 행정수도는 세종시와 대전시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미세한 뭐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면 뭐 인구가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간다 그러지만 그것도 대전시는 세종시에 청약을 가장 많이 했을 때, 즉 지금 세종시 아파트 청약의 14%가 대전 시민입니다. 그렇게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인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세종시로 주소를 옮기거나 이전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이 직장이 또 대전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세종시로 이젠 올 연말부터 많은 정부 부처들이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 이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뭐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이전하기 전에 우리 세종 특별자치시가 출범됐는데 우리 유 시장님 지금 축하드립니다. 2005년도에 우리 이미 고시된 계획대로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이전합니다. 총 36개 기관이 이전하는데 금년도에는 총리실, 기재부를 비롯해서 12개 기관이 내려옵니다. 12월 말까지 내려올 겁니다. 오고 그다음 내년도에는 우리가 총 18개 기관이 내려오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현재 골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6개 기관이 내려오면은 중앙부처 소속 기관은 다 완료가 되고 이와 별도로 우리 국책연구기관도 또 이전하게 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총 우리 12개 기관에 16개 기관이 이전하고 됩니다. 그래 되면 공무원 숫자만 해도 우리가 한 15,000명 정도 이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올 연말에 내려오게 될 그 부처 공무원들과도 뭐 종종 접촉을 하실 텐데 네. 그분들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죠, 뭐. 그래서 우선 당장 그 주거를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임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이전을 원활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대책을 상당히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세종시의 태생적인 사명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이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는데 다른 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세종시는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해내야 되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도시입니다. 국가적으로. 그 이 세종시의 출범의 의미, 그 또 앞으로 해야 될 역할, 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 시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세종시는 그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그 철학을 갖고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부처를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거라든지 해서 그래서 의회는 정말 오랫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국가의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그런 해서 분산함으로 해서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그런 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저기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세종시에 또 거기에 가장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하고 해서 아마 도시가 되면 아마 우리 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 부처도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만 우리 청사가 그대로 지금 설계대로만 지면은 아주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그런 건물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 내에는 공원 녹지 비율이 52%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탄산가스가 없는 녹색 도시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세종시가 2002년도에 이제 저희 노무현 후보 시절에 행정수도라는 공약으로 처음 시작되었지요. 2002년도에 행정수도 공약을 내걸었을 때 많은 분들이 선거 때의 충청권 표를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한편으로 문제제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그 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출발했느냐 하면은요, 사실상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우리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규제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킬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논의했었고요.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었던 이유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써왔던 대한민국의 정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과밀을 좀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수도권 과밀을 뭔가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수도권 규제 정책도 수도권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에 따라서 그동안의 기계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도 좀 풀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 끝에 나온 것이, 그러면 정부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자. 정부나 사기업한테 옮기라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가 옮기자. 기업은 시장의 원리로 유치하는 걸 한다면 시장의 원리와 상관없이 정부의 영역이 움직여서 균형 발전과 과밀화라고 하는 공적인 어떤 필요성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 때문에 출발한 것이 행정수도 논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는 균형 발전의 미래의 비전일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자체로도 더 좋은 수도권의 발전 정책과 연동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두 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 수도가 아니라 행정기관을 옮기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참 큰 문제가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 사실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보면은 수도권도 국제적 경쟁력에서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약화시킨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전체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그런 어떤 화두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균형 발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소위 분권에 의해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인프라라든가 산업시설이라든가, 물론 지형 조건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배치가 되지만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 방법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분산적인 방법은 좀 더 인위적이고 문제가 있던데, 앞에 두 방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서 했지 않느냐. 저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균형 발전은 여러 가지 큰 전략으로 그것이 10년, 20년, 말로 하면 한 50년 걸려서도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종시를 우리 행정기관, 중앙의 행정기관을 옮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혁신도시라고 해서 사실 분산을. 그래서 이 세종시는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거 특별하게 처음에 출발을 했는 거와 다른 어떤 또 부수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상당히 2단계로 돼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있었는데, 기왕에 출발할 바에는 하나의 단일자치단체를 하자. 요새 교통통신도 발달돼 있고 정보도 잘 돌아가고 하는데, 그렇게 옛날같이 일일이 다단계로 하면 그 상당히 비효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하나의 자치단체, 광역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또 기초적인 자치단체 수행하는 그런 어떤 자치단체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사실 기능을 통합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자치단체 기능을 통합해서 만들었지만, 이번 새로 출범하면서 광역적인 지위를 주면서도 처음 두 개의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자치단체 의미가 있다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미리 전국 각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출범과 관련한 소감을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먼저 보시고 또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주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세종시에 신혼집을 차렸는데, 교육이나 다른 문화여가 즐길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지금 교통이나 주변 인프라가 전혀 지금 되어 있지가 않아서 현재까지는 좀 많이 좀 불편하고 앞으로 개선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부터 이렇게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텔레비에 나오고 하는데, 저는 서울이 위쪽 지방에 있어서 저희 나라에 한 중앙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기도 좋고 이렇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세종시가 좀 발전을 해서 저희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혜택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서나 저희 호남 지방에서나 중간 복합도시로 시작해서는 활성화는 되어야 되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국민들한테는 이것이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서는 아직까지 깊이 들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세종시가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교통 기관산업이 발전이 되면 3시간 내지 4시간 만에 세종시까지 가는데 중심 도시로 갈 수 있는 전국 국토 일원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동서남북의 중심 도시로서 향후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인구의 밀집도와 모든 것이 분화되고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큰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서울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 특별시만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깨지고 약간은 좀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분산되면 뭔가 중요한 그런 기관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서울시에 대한 그런 역할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세종시가 이렇게 다시 출범하는 상황에 있어서 같은 한 나라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다 분산되면서 또 각자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까지도. 예, 염 시장께서는 세종시의 출범의 의미와 앞으로의 역할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충청권 사람들은 세종시 출범을 고대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떤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차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원래대로 행정 수도가 이쪽으로 옮겨왔다면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이 상당히 달성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능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과미를 분산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인구를 분산한다는 얘기냐, 권한을 분산한다는 얘기냐, 기능을 분산한다는 얘기냐, 문화를 분산한다는 얘기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인구를 분산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완성 연도인 2030년에 50만 원이 목표입니다. 그중에 충청권 사람이 한 반 될 겁니다. 수도권에서 20만도 안 내려옵니다. 그게 수도권의 분산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50만 가지고 인구의 분산이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문화의 분산, 즉 우리는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직장도 서울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또 지방에 우수한 사람도 일단은 서울에 올라갑니다. 이런 사고와 문화와 어떤 정신의 그런 분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뭐 지금 대통령과 또 차기 대통령, 차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깊은 철학과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는 한 60만밖에 안 되지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 행정, 외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세종시의 그림을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청와대의 어떤 뭐 분소라고 그럴까 국무회의를 한 달에 4번 합니다. 그중에 지금 뭐 그냥 통상 대통령께서 2번 참석하시고 총리가 2번 주재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때 여기 있는 장관들이 전부 서울에 굳이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저는 외교가 빠져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외교 중심이기 때문에 워싱턴이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인구 60만이 무슨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국회도 지금 우리가 이제 국회 모두 올라가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본회의 참석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를 일부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어떤 틀을 바꾸는 그런 노력 없이 지금의 계획 가지고는 저는 좀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더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산은 정신적, 문화적, 정보에 대한 그런 분산이 선행돼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좀 길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의 R&D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연구소 중요한 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 이남에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런 사고를 바꾸는 것이 저는 세종시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또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단순한 인구 분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 이차관님, 그 총리실 지금 올 연말에 들어올 예정인데,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집무실도 뭐 이번에 만들어지기는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염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문화적인 생각, 마인드를 바꾼다고 얘기하면은, 굳이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꼭 회의를 해야 되느냐. 지금 IT가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할 때 영상으로 우리 영상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는 경북 부지사 있으면서 시군에 1년에 직접 불러 회의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영상으로 회의가 다 가능해요. 이제 처음 할 때는 그게 좀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영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참석하고 거기서 영상으로 토론이 가능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도 아까 염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법위에 우리가 지금도 국회가 거의 상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계속 거가 있는데 국회는 국회의원들만 근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정한 공간은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은 항상 우리 보통 이제 기획과 같은 데는 국회를 담당하는 겁니다. 과 하나 정도는 거기서 근무를 해도
관계가 없죠. 뭐 휴대폰 때문에 저는 보호받을 때 거의 차 타면서도 업무 처리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왕이면 행정기관이 조금 더 입법기관하고 사법기관 청와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게 업무 형태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국회가 회기 중일 때 예. 부처 공무원들 사실 대국회 활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국회에 가서 뭐 국회에 가서 상임위원회 열릴 때는 거의 국회에 거의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물론 최소의 인력으로 가라고 얘기하지만은 업무의 과장급 이상은 업무에 관련 질의가 있다든가 예상되는 것은 다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다 해도 상임위원회 열리는 기간은 사실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평소에 요새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왔다 갔다 그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서 역할을 각 부서가 다 하려고 하면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국회 왔다 갔다 그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대표적인 기관이 다니고, 그 다음 자료만 서로 왔다 통화하고, 나머지는 전화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별로 이제 국회 전담 부서를 지금 뭐 현재도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있습니까? 그 부서가 뭐 그쪽에 현지에서 조금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조정하면서 연결하고, 나머지는 어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뭐 멀리서 유선으로 설명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 그 행정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총리의 권한 강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 세종시 안에서 행정의 웬만한 정책들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총리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은 어떠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 안지사께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세종시 발전 방향에서 이제 정부의 운영 방법에까지 논의하기는 논의가 너무 많이 확산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논의는 사실은 처음부터 행정수도로 왔으면 이런 논의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그죠? 근데 이제 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을 겪은 끝에 그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출발하는 이 세종시의 약간의 이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이야기들을 좀 서로 좀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총리님이 조금 더 세종시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서 업무에 이 그 잦은 출장이라거나 잦은 소통의 그 비용을 좀 줄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 방법일 터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음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많은 지도자분들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이 장기적인 발전과 세종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셔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우리 차관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도시가 이제 출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도시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 과거의 견해가 서로 어찌했든 무조건 힘을 모으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세종시 출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종시에 관한 도시계획은 제가 충남도지사로 있을 때 그 이전부터 도와 연기군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이제 세종시 특별자치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도시계획 기능과 투자 기능을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행복청의 권한을 모두 집중했고, 또 그 권한하에 국가의 예산으로 재정계획을 다 세운 계획된 도시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도시 성패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평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의 출범은 우리 세종시 시민들의 모든 축하와 노력이 앞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정부가 예정되어져 있는 세종시의 계획에 따라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계획을 앞으로 더 추진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올 12월이면 또 대선이 있습니다. 또 세종시에 관련한 많은 얘기들이 또 정치권에서 논의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세종시의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많이 그 선거를 통해서 얘기가 되고 그 대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재 그
전국 각지에서 그 각종 도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국 곳곳에 새로운 도시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들과 또 세종시는 또 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청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최고 큰 차이는 보통 우리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할 때 수지의 개념으로 출발합니다. 예를 가지고 국가에 투자한 LH 공사라든가 그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의 땅을 분양을 해 가지고 수지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세종시는 그런 개념을 일부 LH 공사 맡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이 투자를 해 가지고 인프라도 깔고 하는 겁니다. 총 한 22조 정도 넘게 돈이 투자했는데 그 중에 8조 5천억의 순수하게 국가 돈을 가지고 재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업무에 따라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기한 내에 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도시는 수도권의 주거를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고, 그 부담은 개인이 집을 들어가면서 다 부담해가지고 사실 국가에서 별도 돈 든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이 들어가는 분야에다 가면 주로 항구라든가 산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하고 같이 행정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지역에 그것이 바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고, 또 나머지 얘기를 한다 하면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행정기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 도시는 좀 처음이다. 다른 계획도시보다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주도 개념을 보면은 행정만 하기 위한 행정도시가 많아요. 도시도 크지도 않습니다. 인구 한 5만 명, 6만 명이라는데 뉴욕주가 그래 크지만은 뉴욕의 주도는 얼바니인데 얼바니가 인구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뉴욕시도 있고 버팔로도 있고 한데, 그다음 미주리에도 보면은 큰 주 내에서 하나의 공항이 있는 도시, 그건 삼각형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다음 미주리 주립대학교 있는 대학교 컬럼비아인가 거기 있고, 그다음에 저게 제퍼슨시티에 딱 주도를 두더라고요. 그런 개념을 봤는데 외국에서는 많이 해왔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의 시를 가지고 이런 행정도시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과천에서 만든 게 일부 일어난 예가 있는데 그보다도 자치단체를 새로 만들면서 했다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젠 충청권에 대해서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이젠 이 방송 전에 이 충청권의 지도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5개 시가 이렇게 연담이 돼 있더군요. 거기에 이젠 아산과 논산, 계룡까지 합하면 8개 시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충청권의 중앙에 이제 자리를 하게 되던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젠 메가시티 레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종시가 큰 메가시티의 한 중심 핵이 될 수도 있는데, 유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당연히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종시를 유치하거나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유치하거나 하면은 여기에 우리 안희정 지사님도 계시고 염석철 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충청권이 거의 다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만이 혼자 발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얘기한 우리 충청권 지금 저희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라고 하는 거는 어떻든 집중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거점이 돼가지고 성장 동력이 이제 주위로 확산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 어디 중앙부처, 제가 우리 차관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중앙부처에서 뭘 이렇게 하면 형평성의 원리를 따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세종시에 성공 못 한다고 봅니다. 어떤 틀에 박혀서, 예를 들면 하나의 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조직과 관련해서 인력과 관련해서 출범하기 전에 행안부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인구가 12만이다. 12만이니까 공무원 수는 얼마야 되고
또 재정은 얼마야 되고 하는 그런 그 틀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 이 세종시는 형평성의 원리라든지 그런 거를 초월해서 정말 아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동력이 같이 그 충청권에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뭐 주제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뭐 어떤 틀에다가 세종시를 이렇게 넣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 숫자라든가 모든 거 하는 것은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만 만들어 해야 되지 나중에 또 인구가 얼마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그 사람들을 다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 시기에 맞게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 행정 수요를 많이 좌우하는 것이 기존의 기초에다가 광역의 지위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다 반영하고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또 수요가 별도 생깁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또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 인구가 몇 개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렇게 했으면은 사실 11만의 인구의 공무원을 추첨하면서 그만큼 안 줍니다. 이제 광역적인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도 재정 수요도 혹시나 또 재정 수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재정 수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우리가 보통 교부세를 계산할 때 기준 재정 수요를 다 파악합니다. 행정에. 거기 수요에 맞춰줬는데 혹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요가 더 생길까 싶어서 2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또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발전하는데 혹시 다른 데 비해서 재정이 틀이 안 돼가지고 안 됐다든가 조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세종시 출범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처관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대개의 보면 모든 거가 예를 들어 보통교부세를 배분을 한다든지 인력을 저기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들이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이 담당 이 직원들은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이런 저기가 있고 지금 교부세 얘기를 해서 25%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시 특별법에 2013년서부터 우리가 기준에 받던 교부세의 25%를 5년간 더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300억 정도 됩니다.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세종시 성공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번에 그게 나왔었어요. 앞으로 이게 이제 뒤에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 재정 대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예정 지금 22조 5천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예정지만 투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예정지에 인프라하고 광역교통망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세종시의 그 면적이 17%만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 세종시가 출범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0억 지금 기왕에 더 주도록 돼 있는 300억 가지고는 택도 안 되는 거가 우리가 지금 건설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건설해서 지한테 주면은 그걸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게 218개입니다. 앞으로 저기하는 거. 그거 관리만 해도 아마 300억이 넘을 거예요. 지금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17% 외에 대한 그 지역에는 재정 대책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 제주도도 지금 특별 자치도가 되면서 보통 교부세 1000분의 30이라는 걸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 대책을 확보해야 되겠다. 지금 해가지고 먼저 번에 18대 국회에서 이렇게 발의도 했다가 국회 일정 관계로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 세종시 정말 성공을 시키려고 하면 이 편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뒤에서 지금은 토론 주제가 충청권의 공동 발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종시 자체 인력과 예산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전체적인 얘기를 못 하니까 입장에서 절실하니까 이제 저런 말씀하실 건데 이제 나중에 세종시 지원위원회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아까 계속해서 지금 사회자께서 광역행정협조에 대한 말씀 계셨고 유시양님께서 또 원칙적인 동의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알제리 지금 대통령이
그 외교관 출신이고 유엔 총회 의장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대전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호주의 캔버라나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는 굉장히 명품 도시를 만들었다. 돈도 많이 투자했다. 지금 브라질은 브라질리아의 그 행정 수도 투자 때문에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수도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세종시는 예외다. 이제 세종시는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두 도시는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허벌판에 명품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브라질리아 같은 데는 유엔이 가장 세계에서 친환경적인 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배후 도시가 없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대전도 있죠, 천안도 있죠, 청주도 있죠, 배후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얘기대로 메가시티도 좋고 메갈로폴리스 그 개념으로 그 광역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핵이 세종시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어떤 메가폴리스나 메갈로폴리스의 개념으로 세종시를 봐야지 세종시 명품도시 하나 만드는 것은 그저 우리나라 많은 도시 중에서 명품 도시 하나 만드는 것이지 그게 지금 세종시 그 어떤 설립의 목적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그 캔버라 같은 데는 수도 이전한 지가 8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구는 35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족 기능을 못해서 저도 가보니까 거기 제일 고민하는 게 자족 기능 확충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됐어도 80년이라는 역사가 있어도 자족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인근 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행정의 광역화 또 메갈로폴리스 개념으로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지사께서는 그 충청권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 도시의 한 그 집합 지역, 이 지역을 공동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30년에 인구 50만을 목표로 세종시가 계획되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세종시를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세종시 2200만 평의 개발 예정지 주변에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띠를 둘러서 세종시의 난개발을 막고자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또 세종시는 21세기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과 에너지에 기반한 도시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설계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옛날을 이끌었던 것은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프랑스 파리나 아니면 20세기까지 현재까지 전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뉴욕 맨하탄은 화석연료, 석연료 시대의 2차 제조업 중심의 인류 역사를 이끌었던 도시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 시대에 따른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의 분산의 시대입니다. 이런 많은 트렌드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의 미래 계획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 우리는 지난 구류공단과 마산 수출 자유공단에 모두 모여가지고 신발 만들고 섬유를 만들던 그 제조업 기반의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통신 시대의 고부가가치의 정보 서비스업으로 산업 개편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미래를 가치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어야 합니다. 20세기처럼 거대 도시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네트워크형 메가폴리스여야 합니다. 네트워크형 메가폴리스가 되어야 되고 그 도시 기반 역시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저에너지 녹색의 어떤 시대를 대변하는 도시 운영과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충청남도도 연말이면 도청이 내포로 가게 되는데 이제 내포 신도시 또한 세종시와 함께 구충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성 예산의 그 접한 지역에 덕산 온천 내려가는 그쯤에 용봉산과 수암산 자락에 내포 신도시 300만 평을 벌판을 개발해서 도청 이전을 올 연말에 합니다. 현재로서는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이 내년까지 완공되고 도청은 완공에 지금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300만 평의 내포 신도시 시대로 충청남 도청이 이전하는 것은 1932년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사 온 지 80년 만의 일입니다. 충청남도로서는 참 커다란 한 해입니다. 연기군이 세종시로 출범을 하고 충청남도 도청은 대전의 광역시화에 따른 도청 이전 사업을 올해 하게 되는데요. 이 내포 신도시 시대를 통해서 충청남도는 현재 전국 GRDP 성장률의 1, 2등을 다투는 가장 투자와 인구 증가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물론 열심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앞선 지사님들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시아 경제권이 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환아시아 경제권으로서 충청남도의 입지가 주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 경제권과 황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충청남도의 비전을 내포 시대를 통해서 또 한번 마련하는 계기로 그렇게 삼을 계획입니다. 예,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 시간 관계상 이젠 또 마무리 발언들을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먼저 유한식 신임 초대 시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세종시는 우리 세종 시민의 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세종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서부터 정말 정부에서 세종시를 잘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민의 세종시입니다. 전 국민이 힘을 결집해서 세종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시민들과 또 여기에 계신 우리 500만 충청인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과 같이 세종시를 명품 도시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염 시장님. 예,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종시의 가장 큰 것은 무슨 양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이 1000만 도시이고 지금 세종시가 지금 10만이고 50만인데 정말 100분의 1, 50분의 1의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세종시를 통해서 저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 서울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는 그런 일극 중심적인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세종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야 된다가 아니라 사람은 나서 서울도 갈 수 있지만 세종시도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한 한두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종시가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여야 되고 그것은 규모가 적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안 지사님과 저와 또는 오늘 충북지사님 만나오셨습니다만 이 충청권 3개 시도가 세종시와 앞으로 어떤 상생, 공생,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브라질리아가 260만 인구를 가졌지만 지금도 주말은 공동화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주변과의 상생 협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아주 그런 여건이 갖춰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4개 충청권 광역 자치단체가 앞으로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안 지사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오늘 세종시 출범이 있기까지 2003년부터 거의 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세종시 출범을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응원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 수도권의 시민 여러분들,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축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사 오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차관님 여기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시의 그 특별자치시의 이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지난 7, 80년대 한강의 기적에 뒤이은 21세기 새로운 정보통신 시대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되길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전시장님, 충북도지사님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가 필요로 하는 광역행정의 지원 업무를 3개 시도가 충청권의 하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그래서 세종시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특별한 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차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우리 세종시가 이제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구도 광역 수준으로 빨리 되고 모든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 시장도 얘기했지만은 인구 규모라든가 도시 규모가 중요하지 않고 세종시는 행정기관이 모여있는 도시로서의 도시 특징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든 간에 어떤 자족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자족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세종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세종시는 위치적으로 참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인근에 대전도 있고 우리 오창도 있고 또 우리 도에도 있고 도청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메가시티 개념밖에 얘기했지만 인근의 도시와 같이 서로 기능을 보완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마 좋을 거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진짜로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출범한 세종시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종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충청인의 하나된 의식과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일지라도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기능을 넘어서 세계적인 명품 모범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